그날 아침 유난히 조용했어요. 평소엔 라디오라도 틀어놓고 뭐라도 소리로 채워보려 애쓰는데 그날은 그냥 소리 하나 없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참 곱게 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 햇살에 이불을 털거나 베란다 화분을 돌봤을 텐데 이상하게 손이 안 움직였어요. 그 따뜻한 햇살조차도 어쩐지 더 허전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날이 설날이었거든요. 사람들 말처럼 나이 들면 명절이 달갑지 않다지만 저한텐 아직 그래도 특별한 날이었어요. 설이면 딸 가족이 꼭 왔고 손주 둘이 뛰어다니고 사위는 애들 보느라 정신없고 딸은 저랑 같이 부엌에서 전 부치고 미역국 끓이고 그 북적거림 속에서 저는 참 많이 웃었어요. 딸이 미역국 간을 보면서 엄마, 이건 왜 이렇게 싱거워요? 투정하던 목소리, 그거 하나만 들어도 참 기분이 좋았죠.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당연했던 건데 올해는요, 연락이 없더라고요. 명절이 다가오는데도 딸이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설마 하면서도 마음 한켠은 괜히 조마조마했죠. 혹시 깜빡한 건가? 아니면 무슨 일 있나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갈비찜 재료도 미리 사두고 애들 좋아하는 사과랑 귤도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바쁜 거 알면서도 혹시나 갑자기 연락 오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런데 명절 전날까지도 조용했어요. 먼저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괜히 내가 부담 주는 사람 되는 건 아닐까 싶어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죠. 요즘 애들 얼마나 바빠요. 직장에, 육아에, 남편 챙기랴. 나 같은 사람은 뒷전이겠죠.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보냈어요. 5만 원 계좌이체하면서요.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지만 아무 말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싶어서요. 메시지도 같이 보냈죠. 올해는 바쁘니까 오지 말고 애들 잘 챙겨.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렇게 보내면서도 마음이 이상했어요. 내가 무슨 시혜를 베푸는 사람도 아닌데 괜히 나 혼자 다정한 척하고 있는 건가 싶고 또 그 말 한 줄에 내 마음이 다 담기긴 했나 싶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니까요. 여전히 딸 걱정이 먼저니까요. 답장은 몇 시간 뒤에 왔어요. 고마워. 딱 그거 하나요. 예전엔 엄마, 고마워요. 애들 맛있는 거 사줄게요. 이런 식으로 왔는데 이번엔 이모티콘 하나 붙은 단답. 괜히 섭섭하더라고요. 문자 하나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도 애써 넘겼어요. 속으로는 이랬죠. 괜찮아, 뭐 올해는 좀 다른 설이지. 그럴 수도 있지. 딸이 나쁜 애도 아닌데 괜히 예민한 내가 문제일지도 몰라. 그렇게 저는 혼자 부엌으로 갔어요. 전도 부치고 미역국도 끓이고 혼자 먹을 만큼만 상을 차렸어요. 한번 익숙해지면 괜찮다더니 그 말 틀렸어요. 혼자 차리는 상 앞에 앉아 있자니 왜 이렇게 허전한지 그릇이 2개만 줄어든 건데 방안이 텅 빈 것 같았어요. TV에서는 명절 특집 코미디가 흘러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웃음소리도 왠지 저를 웃게 하진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어요. 저 소리 속엔 누군가 같이 웃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난 그냥 이 방 안에서 혼자고 소리만 흘러넘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올해 설은 처음으로 딸이 오지 않은 설이었어요. 처음으로 아무도 오지 않은 집, 처음으로 전화 한 통 없는 명절. 저는 그날 이후로 명절이 다가오는 게 두려워졌어요. 혹시 또 혼자일까봐, 혹시 또 무심한 척 연기해야 할까봐, 혹시 더 이상 기다릴 사람조차 없게 될까봐. 그땐 몰랐어요. 그 조용했던 하루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외로움의 시작이었다는 거요. 설이 지나고 나면 딸이 고맙다고 다시 전화할 줄 알았어요. 바빠서 그땐 문자만 보냈나 보다 그렇게 넘겼거든요. 명절 끝나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제가 또 먼저 연락할까 하다가도 괜히 또 부담 줄까봐 망설였어요.
사실 전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전화했어요. 딸이 먼저 엄마 뭐해요? 하고 묻곤 했죠. 그러면 저는 혼자 있었던 집안도 괜히 따뜻해졌어요. 그냥 별 얘기 아니어도 좋았어요. 아이들이 뭐 먹었는지, 요즘 감기 조심하라는 말, 그런 소소한 말들이 저한테는 하루 중 제일 중요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설 이후부터예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그렇게 한 달이 다 되어가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속으로 수십 번 변명을 만들어 봤죠. 애들 감기 걸렸나? 일이 갑자기 많아졌나? 시댁에 무슨 일이 있나? 근데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사람 마음이 끊기진 않잖아요.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딸 전화번호를 떠올리면서 몇 번이나 눌렀다 지웠다 했어요. 아니야,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그러다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사실 기대 안 한다고 해놓고도 괜히 하루 종일 휴대폰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카톡 알림 소리에 가슴이 쿵 내려앉고 문자 진동에 설레는 마음이 들고, 근데 아니었어요. 택배 광고, 통신사 이벤트, 그런 것뿐이었어요. 그날 밤엔 혼자 케이크도 안 사 먹었어요. 그냥 씻고 누웠어요. 축하 안 받아도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서운했죠.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망설이다가 눌렀어요. 첫 번째는 꺼져 있었어요. 두 번째도 꺼져 있었어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나 피하는 건가? 잠깐 그런 생각 들었지만 또 금세 흔들었어요. 설마 우리 딸이 그런 애는 아니야. 그래도 그날 이후로는 저도 못 걸겠더라고요. 괜히 내가 또 부담 주는 거 아닐까? 스스로에게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혼잣말처럼 중얼였죠. 이 나이 되면 부모도 조심해야 해. 자식 눈치 봐야지. 며칠 뒤였어요. 동네에 같이 교회 다니는 지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들 생일이었다며? 잘했대. 저는 그 말 듣고도 모른 척 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들은 척을 해야 할지 아닌 척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그 집 아이 생일이 설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생일 잊은 걸까? 아니면 일부러 안 말한 걸까?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듯 떠올랐어요. 설날에 보낸 그 5만 원. 그게 혹시 너무 적었나? 그게 섭섭함을 남긴 금액이었을까? 나야 진심을 담은 거였지만 혹시 상대는 다르게 받아들였던 걸까? 설에 5만 원 보냈다고 해서 무시한 건가? 그 집은 애들 둘인데도 50 보냈다던데. 그런 말들이 딸 주변에서 오갔다면 딸도 속으로 비교했을까? 나는 그게 전부였는데 내 마음을 그렇게만 봤을까?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돈을 보낸 게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보내는 게 나았을까? 아니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했을까? 그래도 엄마 마음이잖아요. 오지 말하면서도 뭔가라도 챙겨주고 싶고,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고. 근데 그게 오히려 선을 넘는 게 된 걸까요? 그날 이후로 딸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연락할 용기도 없어졌어요. 혹시나 또 실수할까봐, 또 멀어질까봐 점점 딸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혼자서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말만 반복했죠. 괜히 또 부담 주는 거 아닐까. 며칠 전이었어요. 교회 끝나고 같이 나오는 길에 옆집에 사는 권 집사님이랑 마주쳤어요. 이웃이자 같은 성가대라 그런지 자주 인사를 나누는 분인데 그날따라 말을 좀 조심스럽게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따님 며느리 되시는 분 행복한 의원 다니시죠? 제가 놀라서 어머, 네 맞아요. 왜요? 하니까 그분이 좀 뜸들이다가 말했어요. 아니, 제가 거기 같이 다니는 사람이랑 친한데 그 집 며느리께서 요즘 시어머니랑 사이 좀 써먹하다 하시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그래요? 무슨 일 있었대요? 글쎄요, 뭐 설에 받은 금액이 좀 그랬다고. 직접 하신 말은 아니고 그냥 들은 사람한테 제가 또 들은 거라서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 말을 듣고도 멍했어요. 설에 받은 금액이라는 말에 심장이 찌릿하게 쿡 박혔어요. 혹시 내가 보낸 그 5만 원? 그 얘기 하는 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와서 가방만 내려놓고 주저앉았어요. 그러다 문득 몇 주 전에 딸에게 보낸 문자.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게 무슨 큰 돈이라고, 그게 무슨 선심이라고. 그렇게 보였던 걸까요? 난 그냥 애들 먹을 거라도 사주라는 마음이었는데 혹시 누가 들었을 땐 웃긴 액수였을까? 다음 날 아침 마트 다녀오는 길에 동네에서 오래 장사하신 김 사장님이랑 마주쳤어요. 오랜만이라 반가워 인사했더니 그분이 툭 던지듯 말을 꺼냈어요. 그 집은 애들 둘인데도 50 줬다더라. 뭐가요?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세요? 속으론 그렇게 반응하고 싶었지만 겉으론 웃기만 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그 얘기구나. 그 말이, 그 비교가. 내 딸, 내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이겠구나. 그러니까 이 동네까지 이런 얘기가 도는 거겠지. 사람 입은 참 무섭더라고요. 나야 그냥 작은 마음이었는데 그게 어딘가선 비교 대상이 되고 누군가에겐 받은 금액이 좀 그렇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제야 명절날 딸의 단답형 문자, 그리고 이후의 침묵, 꺼져 있던 전화기, 모든 게 퍼즐처럼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내 5만 원이 그 아이들 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 무심함이 딸의 서운함을 만든 거구나. 엄마라면 더 챙겼어야 했고, 더 넉넉했어야 했고, 더 눈치 있어야 했던 거겠죠. 근데 전 그냥 그저 혼자 살아가는 나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작게 보였던 걸까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금액을 따지고 왜 비교를 하고 왜 그런 말을 남한테 하고 다니냐고. 하지만 이내 분해지더라고요. 그렇게밖에 안 보였던 내가 딸 눈엔 얼마나 속 좁고 인색하게 느껴졌을까. 나름대로는 애쓴 건데, 나름대로는 마음 다해 한 건데, 그게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요. 그 후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연락도 안 했어요. 딸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표정을 지어도 괜히 내가 더 작아질 것 같아서요. 며느리에게도 미안하단 말을 하고 싶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입 다물고 마음 접고 혼자 조용히 지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나이 든 사람의 방식인가 봐요. 자식한테 서운해도 결국 미안한 건 부모 몫이 되더라고요. 그 후로는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명절이 다가와도 휴대폰 달력을 넘기며 설날이 며칠 남았는지 세어보면서도 일부러 아무 일 아닌 듯한 척하며 하루를 넘겼어요. 한때는 명절이 기다려지는 날이었죠. 가족이 모이고 아이들 소리로 집이 살아나고 부엌이 뜨겁게 끓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용한 명절이 익숙해졌어요. 명절이 오는 게 무섭다기보다 그냥 아무 느낌도 없어졌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딸이 먼저 연락해오는 일도 없었어요. 설이나 추석이 지나고 나서 며칠 뒤 간단한 단체 문자 하나쯤 오는 정도였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문장 너무 깔끔해서 차라리 더 멀게 느껴졌어요. 받자마자 바로 확인은 안 했어요. 괜히 내가 기다렸다는 게 들킬까봐 쿵 눌렀다 다시 닫고 한참 뒤에 읽는 척했죠. 그렇게 저도 배워가는 거예요. 덜 기대하는 법, 덜 바라보는 법, 혼자 버텨내는 법. 그래도 명절날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몸이 먼저 움직여요. 부엌에 서서 자연스럽게 쌀을 씻고 나물 몇 가지를 삶고 다시마 육수 끓이고 상은 작아졌지만 마음만은 매번 똑같았어요. 다 같이 먹던 그 해처럼 차려보자.
비록 혼자라도 그렇게 혼자서 상을 차리고 나면 괜히 거실을 정리하게 돼요. 아무도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요. 제사상 앞에 앉아서 어머니 영정 앞에 절을 하고 나면 꼭 한 번씩 서랍장을 열어요. 거기 오래된 사진첩이 있어요. 종이색이 누렇게 바랜 그 사진들. 그 안에는 웃고 있는 저와 남편, 그리고 아직 어렸던 딸이 있어요. 손주들 사진도 몇 장 있어요. 제가 안고 있는 모습, 딸이 전 붙이고 있는 모습, 사위가 양말 벗고 소파에 누워 있는 모습. 그땐 다 같이 웃었는데요. 정말 다 같이 소리내서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를 사진 안에서 꺼내어 지금 이 조용한 집안에 틀어놓고 싶어요. 그때로 되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진 속에서는 저도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전화벨 소리가 울릴까봐 귀를 세우던 시간도 이제는 멈췄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벨이 울리지 않아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울리면 괜히 가슴이 뜨끔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해지고 그래서 차라리 울리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 날이 더 익숙해졌어요. 기다리지 않으면 덜 서운하니까요. 바라지 않으면 덜 무너지니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고 나름대로 표현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상대에게는 무게가 되고 잣대가 되고 비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도 조심스러워졌어요. 말 한마디, 숫자 하나에도 상처가 생긴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냥 조용히 살아가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서운함을 내색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그 후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보낸 건 5만 원이 아니라 그날 마음이었는데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죠. 지금도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뜨끔하지만 울리지 않는 날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멀어지려고 마음먹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어떤 말은 하지 않았기에 오해가 되고 어떤 마음은 표현되지 않았기에 멀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를 참았고 문자 하나에 마음을 담았고 그 마음이 닿지 못한 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해요.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멈춰버린 거예요. 움직이면 또 상처 날까봐, 기대하면 또 무너질까봐 그냥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거죠. 이젠 알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그리워할 때 그리움은 연락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다독이는 법을 배워야 채워진다는 거요. 오늘도 제 휴대폰은 조용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제 마음은 아직 그 아이를 향하고 있어요.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아이도 제 마음을 기억해 줄까요? 그래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주면 참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비슷한 마음을 겪어보신 분들 아래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꼭 읽어볼게요. 그리고 더 많은 인생 이야기와 따뜻한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